4천억 자산가가 말하는 돈의 속성으로 저는 20대에 월세 400만 원을 받는 건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벌써 재미없으시죠? 끝까지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무조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돈은 중력과 같습니다. 10억을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 1억을 모으려면 100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모으는 1억은 또다시 100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90의 노력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 1억은 80의 노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 1억은 70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마지막 9억에서 10억으로 가는 1억은 50의 노력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론입니다. 돈은 중력과도 같아서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변에 있는 돈들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점점 모으기 쉬워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력의 시작인 작은 돈부터 먼저 모아야 합니다. 처음 1억을 모으기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억을 모으려면 1000만 원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1000만 원을 모으려면 100만 원을 모아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나의 월급 200만 원으로는 차값 내고 휴대폰비 내고 옷 사 입고 뭐 하면 통장에 1000만 원 이상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단계일수록 노력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1000만 원이 되면 슬슬 욕심이 생기고 나름 뿌듯합니다. 주변에 1000만 원도 못 모은 사람들이 안타깝기 시작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3000만 원까지 모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3000만 원이 모이게 되면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장 웬만한 중형차는 현금으로도 살 수 있고 부동산 투자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고 5천만 원이 되면 뿌듯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이 돈으로 본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불리거나 지키고 싶어지죠.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삽니다. 혹은 전셋집을 구하려 하죠. 힘들게 모은 이 돈을 까먹지 않기 위해 돈이 더욱 소중해지는 시기이죠. 하지만 이때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투자는 해야겠는데 지식은 없고 남들이 다 산다니까 따라서 주식을 샀다가 쫄딱 망하는 유형. 두 번째, 전세나 예금으로 돈을 그냥 지키기만 하고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모으는 유형. 세 번째, 아니면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해서 돈을 불리기 위해 공부하는 유형.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저는 돈이 없을 때부터 세 번째 유형을 택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3천만 원 정도가 초기 투자 자금으로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든 말이죠.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있는 사람들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이 돈이 생계형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순전히 투자만 하기 어려운 거죠. 생계가 어려워지면 투자금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1000만 원, 2000만 원은 금액이 적다 보니 수익률이 티도 나지 않습니다.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3000만 원부터는 연 5%, 10% 수익률이 꽤 쏠쏠해지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창업도 도전해 볼 만한 돈입니다. 사실 3000만 원이 있는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돈은 벌면 벌수록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며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됩니다. 2020년 하반기에 코스피는 3천을 넘었습니다. 고작 20만, 30만이던 유튜브 채널 3프로TV와 슈카월드는 주식 호황으로 인하여 하반기에만 순식간에 10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기존에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공부하게 된 것이죠.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잔고가 있을 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작은 돈의 힘이죠. 그래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은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돈을 소중히 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돈이 많은 사람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돈부터 소중히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해서 1억, 2억이 되면 안정감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내가 뭐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죠. 오만해지고 스스로가 부자인 착각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돈에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가족관계와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은 사람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0억이 있다면 1000만 원도 없어서 허덕이는 상대에게 나의 재산 증식과 진취적인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반대로 1000만 원도 없는 당신에게 상대방이 투자로 10억을 벌었다고 자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곱게 볼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성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답은 명확합니다. 나의 능력대로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걸르거나 걸러지거나.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성공을 꿈꿉니다. 학창시절 우리는 멋있고 이쁘고 잘난 사람들을 한 번쯤은 시기해봤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본인이 작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2명을 보면 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도 없다면 나의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게 악순환의 연결고리죠. 그들과는 성장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중력인 이유는 이 돈의 단위가 바뀌면 바뀔수록 결국 내가 변하게 된다 라는 결과로 매듭지어지죠. 돈은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쉽게 모아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간과해왔던 작은 돈에 초집중해야 합니다. 미친 듯이 이 작은 돈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쪼잔해지면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지 돈에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연도 모두 작은 곳에서 커집니다. 아마존 강도 시골 끝자락에 있는 작은 폭포에서 시작하죠. 넓디 넓은 바다도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시작됩니다. 결국 작은 돈을 무시하지 않고 이 작은 돈이 큰 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돈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작은 것이 큰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큰 돈을 벌려 한다면 작은 돈을 먼저 소중히 하셔야 합니다. 큰 돈은 어른이고 작은 돈은 아이입니다. 아이에게 잘해야 합니다. 당장은 이 아이가 나에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아이에게 잘한다면 이 아이는 부모의 손을 잡고 당신에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돈에게 관심을 주면 큰 돈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계발서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무심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엄청난 오류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를 낳고 기르시느라 세상 무엇보다 크고 소중해야 할 존재인 부모님이 이상하게도 우리 일상에서 매우 작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뻐해줘야 할 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밖의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잘 보이려 노력하죠. 모두들 가족이 1순위라고 속으로는 생각은 하지만 누가 봐도 당신의 행동은 가족이 2순위로 보입니다. 고작 한 달 만난 여자친구가 아프면 난리가 나면서 한평생 나를 길러준 부모님이 아프면 병원 가보라고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돈도 인연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작다고 느껴지는 것에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항상 돈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돈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아. 나는 돈을 위해 살지 않을 거야.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언제나 가족이죠. 그래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의 가족보다 훨씬 중요하지도 않은 이 돈이라는 녀석이 자꾸 지가 더 중요하다고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걸 눌러야겠습니다. 결국 돈이란 행복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나 무소유 같은 철학적이고 고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단밖에 안 되는 돈 때문에 우리는 물어뜯고 싸우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 수단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 수단을 내가 통제하려 합니다. 고로 저는 가장 소중한 나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큰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작은 돈부터 말이죠. 감사합니다.